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20세기 초 한국 문학에서 아주 손꼽히는 정말 심오하면서도 강렬한 심리 드라마입니다. 단 하루, 정확히 같은 날에 너무나도 다른 세계에 사는 두 여인을 만나게 된 한 남자의 머릿속을 엿볼 거거든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아주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문장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의 거지가 어제의 주인이 아니었을지. 와, 진짜 확 와닿지 않나요? 이 짧은 한 줄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운명,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사회 계급, 그리고 급격하게 뒤바뀌는 도덕적 잣대들. 바로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가 오늘의 무대입니다. 첫 번째 파트, 현대 교사의 딜레마입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구시대와 신시대에 딱 끼어버린 주인공, 이형식이 있습니다. 신식 교육까지 받은 아주 젊고 똘똘한 미혼의 영어 선생님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원문을 보면 자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황금시대인데 돈도 없고, 지식시대인데 남들이 우러러볼 만한 지식도 없다는 거죠. 막상 저 높으신 상류층의 세계에 뚝 떨어지니까 완전히 주눅 들어서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겉보기엔 모던한 엘리트인데 속은 텅 빈 것처럼 무력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 부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형식의 하루는 엄청난 재력가죠. 김장로의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묘사되는 디테일들이 정말 흥미로워요. 반양식 유리문에 푹신한 서양식 카펫, 산처럼 쌓인 책들, 거기다 얼음이 동동 띄워진 시원한 복숭아 화채까지? 아니, 그 시절에 얼음 띄운 화채라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내년에 미국 유학을 앞둔 그의 새로운 제자, 선형이 얼마나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는지, 바깥 세상의 그 처절한 현실과는 얼마나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는지를 그야말로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파트, 과거의 메아리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세계를 겪고 난 바로 그날 오후, 형식의 좁고 초라한 방에 과거의 유령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두 여성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데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부유한 선형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현대적인 부와 권력이 그늘 아래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여성이죠. 자, 반대로 방금 형식의 방을 찾아온 여인 영채를 떠올려 볼까요? 몰락해버린 양반 가문에서 고아가 되어 떠돌다가 그 가혹한 생존 경쟁에 떠밀려 결국 기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된 너무나도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급격하게 변해버린 당시의 사회 계층 구조인데요. 김장로 같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부와 권력, 서양 교육이라는 무기를 단단히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채의 아버지, 박진사 같은 전통 양반은 어떨까요? 국가를 계몽해보겠다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쳤는데도 새로운 시대가 오니까 그냥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겁니다. 그 대가는 누가 치렀을까요? 맞습니다. 영채 같은 힘없는 하층민들이죠. 보호막 하나 없이 세상의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면서 문자 그대로 생존을 위한 불가능한 선택들을 강요받게 된 겁니다. 네 번째 파트,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채가 형식의 좁은 방에서 눈물로 쏟아내는 그 처절한 과거의 기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채의 기억을 시간순으로 한번 따라가 보면요. 첫날 밤 이 어린 소녀는 끔찍하게 학대하던 친척집을 야반도주합니다. 이틀째 날에는 길을 잃고 헤매는데 곁에 있는 건 오직 강아지 한 마리뿐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낯선 주막에서 어떤 악당에게 끔찍한 일을 당할 뻔한 걸 간신히 모면하죠. 그렇게 한 달을 버텨서 도착한 곳이 바로 감옥에 갇힌 아버지가 있는 평양입니다. 한 어린 소녀가 어떻게 밑바닥까지 추락하는지 그 폭력적인 세상에서 숨만 붙어 도망쳐야 했던 과정이 정말 소름 끼치도록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이 대목에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문장이 나옵니다. 걔는 그 악한과 오랫동안 싸워 원수 갚은 줄을 알리고 그 사랑하던 주인의 발부리에서 죽고자 함이라. 와, 진짜 먹먹하지 않나요? 이 문장 하나가 그 시대의 잔인함을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그 험난하고 무서운 길 위에서 이 어린 소녀를 지켜주고 끝까지 충성을 다한 건 사람이 아니라 결국 목숨을 바친 작은 강아지 한 마리뿐이었다는 거잖아요. 다섯 번째 파트, 궁극적인 희생입니다.
그런데요, 그 생지옥 같은 길을 뚫고 살아남은 영치 앞에는 평양에서 또 다른 차원의 공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옥의 참상을 묘사한 부분을 보면 진짜 숨이 턱 막힙니다. 시뻘건 황토물을 들인 죄수복에 몸을 짓누르는 무거운 쇠사슬, 그리고 무엇보다 영체를 무너뜨린 건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저 나무토막처럼 멍한 표정으로 오물통을 짊어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이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광경은 결국 영체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어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하게 만들죠.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영체는 어릴 적 읽었던 옛날 이야기 속 연려들을 떠올립니다. 나도 옛날 처녀의 본을 받아 내 몸을 팔아 돈만 얻으면 아버지를 구원하리라. 아버지를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 자기 자신을 기생으로 팔아넘긴 겁니다. 너무나도 숭고하지만 비극적인 희생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비극은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딸이 자신 때문에 몸을 팔았다는 그 엄청난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영채가 이 기구한 과거를 다 털어놓고는 무언가에 상처받은 듯 황급히 방을 뛰쳐나가버립니다. 이때 우리는 신식 교육을 받았다는 주인공 형식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과연 형식은 영채의 그 숭고한 희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몸을 판 타락하고 망가진 여자라고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6번째 파트, 판단과 내면의 혼란입니다. 뛰쳐나간 영채를 쫓아가기는커녕 형식은 그 방에 멍하니 남아서 아주 심란한 심리적 소용돌이에 갇혀버립니다. 머릿속이 아주 난리가 나거든요. 처음에는 영채의 비극에 엄청난 연민을 느낍니다. 그러다 갑자기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해서 순결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야겠다 하고 혼자만의 낭만에 푹 빠지죠. 그런데 또 순식간에 잠깐? 기생이었잖아? 혹시 몸을 더럽힌 거 아니야? 하는 강렬한 의심으로 넘어가더니 급기야는 수많은 남자들이랑 놀아난 더러운 여자일 거다 라며 극도의 혐오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불쌍한 여인을 구원하겠다는 백마탄 왕자에서 순식간에 그녀를 창기라고 매도하는 위선자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7년이라는 시간입니다. 형식이 어릴 적 영채를 마지막으로 본 지 꼬박 7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7년 동안 열심히 쌓아 올린 형식의 그 잘난 신식 교육과 모던한 지식이라는 게 여성의 순결과 계급에 대해 뼛속 깊이 박혀있는 전통적인 편견 앞에서는 정말이지 아무 쓸모가 없었다는 걸 철저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엘리트였을 뿐 그 내면은 여전히 낡고 답답한 옛날의 잣대에 꽁꽁 묶여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그토록 끔찍한 폭력과 실현 속에서 생존해낸 여성을 우리는 여전히 그 알량한 사회적 잣대를 들이밀며 순결하냐 아니냐로 재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건 겉으로는 세련되고 현대적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한없이 낡고 잔인한 이 새로운 사회의 위선을 어떻게 폭로하고 있습니까? 사회가 한 개인의 처절한 생존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심판하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것. 그게 바로 이 이야기가 남기는 진짜 묵직한 숙제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